지난 시간에 커트 이론 하셨는데 그 커트하는 데 있어서 오늘 좀 두 번째 시간인 커트의 순서라든가 그 절차에 대해서 커트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오늘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커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커트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커트를 하고 있는지 그 순서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을 했을 때 신속하고 좀 더 정확하게 하는 수 있는 그런 커트를 진행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시간인 오늘은 커트의 순서에 대해서 한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커트의 절차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는 두상의 위치, 그리고 구역 나누기, 그리고 슬라이싱의 종류, 그리고 분배, 빗질, 그리고 각도, 그리고 손가락의 위치, 커트 디자인 라인에 따라서 커트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순서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차근차근 진행을 하게 되면은 공식대로 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나중에 커트를 진행했을 때도 훨씬 더 커트가 정확한 그런 커트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두상의 위치는 두상의 형태와 각도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두상의 형태와 각도, 즉 두상의 위치에 따라서 커트 라인이 틀려지게 돼요. 그 순서 같은 경우 첫 번째는 똑바로, 그리고 옆으로, 앞으로, 즉 밑으로 또 아래로 숙인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똑바로운 상태는 통상적으로 처음에는 고객님하고 카운셀링을 할 때 똑바로 상태에서 카운셀링을 진행을 하고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직립보행을 하면서 똑바로 선 상태에서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선 상태로 해서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똑바로인 상태에서 전체적인 형태와 실루엣을 먼저 체크하시면서 커트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옆으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커트를 원랭스를 한다든가 전체적인 아웃라인들을 형성을 했을 때 있는 잔머리들이나 또는 그런 페이스 라인 쪽 밑에 라인 쪽에가 정확하게 깔끔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커트 라인들이 삐뚤삐뚤하거나 불규칙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옆으로 고개를 딱 틀게 되면은 전체 아웃라인이 단차가 발생하게 돼요. 전체적인 아웃라인과 형태선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옆으로 할 때도 그렇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으로 또는 아래로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커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목 라인들이 좀 더 돌출되거나 등선이 있단 말이죠. 아웃라인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한다든가 그랬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돼요. 커트 같은 경우는 자르는 기술일 것 같기는 한데, 자르는 기술이라기보다는 머리를 잘라서 차곡차곡 쌓는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커트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라서 남기는 그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두상의 위치에 따라서 커트선도 좌우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구역 나누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작업을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커트를 하기 위해서 구역 나누기를 진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4단계 정도에서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센터 파트는 우리가 정중앙으로도 좌우의 대칭들을 만들기 위해서 센터 파트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 투 이어 파트 경우는 모발의 좌우, 그러니까 좌우 중에서도 전두부와 후두부를 나눈 그런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 섹션에서는 언더 섹션과 오버 섹션으로 나눠지는데, 언더 섹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아웃라인, 즉 커트의 형태라든가 모양을 좌우하는 거고요. 오버 섹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입체감, 방향성, 볼륨감 이럴 때를 많이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길이 설정하는 거는 언더 섹션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언더 섹션에서 디자인 영역들을 좀 더 많이 펼칠 수 있는 공간들이 오버 섹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 섹션 같은 경우는 이 2 섹션을 갖다가 좀 더 세분하게 나눈 것들을 3 섹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3 섹션을 나누는 거는 평행으로 이루어지거나 이 평행에서 전대각 또는 후대각으로 해서 그 구역 나누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슬라이스의 종류는 그냥 통상적으로 가로 슬라이스, 그리고 또 세로 슬라이스, 경사 슬라이스, 방사 슬라이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로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원랭스 또는 그라데이션들을 많이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로 슬라이스는 레이어 또는 스퀘어를 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경사 슬라이스, 즉 사선으로 이루어지는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 원랭스 또는 그라데이션, 스퀘어, 레이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사 슬라이스는 두상 같은 경우 두상은 구형이에요. 동글잖아요. 그렇죠? 동근 하나의 선, 즉 랭스로 만들기 위해서 그거 좀 더 세분하게 나눈다든가, 구형을 갖다가 좀 더 직선, 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분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슬라이스의 종류에 따라서 커트를 진행을 하는데 사선 슬라이스로는 원랭스, 그라데이션, 스퀘어 레이어를 다 쓸 수 있대. 즉 경사 슬라이스가. 자, 근데 그 중에서도 경사 슬라이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그라데이션이에요. 그라데이션. 그래서 두상 곡면의 세로나 가로에 대한 영역들을 딱 중간인 영역으로 해서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경사 슬라이스, 즉 사선 슬라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커트를 하는 데 있어서 가로, 세로, 경사, 방선 다 쓰는데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 많이 디자인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분배 법칙 또는 뭐 빗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분배나 빗질 같은 경우 말 그대로 빗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르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빗질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 분배와 수직 분배와 변이 분배, 방향 분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자연 분배는 뭘까요? 말 그대로 모발이 중력 방향으로 떨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 커트를 진행을 하는 거야. 즉 프리핸드 컷이라고 해서 빗만 대서 손가락에 대지 않고 커트할 때, 그랬을 때 자연 분배로 커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수직 분배. 수직 분배 같은 경우는 수직 분배 또는 뭐 직각 분배라고도 하는데 두상 곡면이라든가 이런 곡면을 해서 직각으로 해서 두상의 전체적으로 직선으로 해서 또는 좌우 전반적으로 직선으로 해서 빗질을 한다든가 또는 분배를 할 때 그때 수직 분배를 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수직 분배, 즉 직각 분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직각이라든가 수직, 섹션과 섹션 타던과 수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빗질이라든가 방향을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이 분배가 있는데 그 변이 분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섹션을 탔어. 섹션을 탄 상태에서 원래 직각 분배 같은 경우는 똑같이 직각으로 이루어지는데 직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선으로 이루어지는가 각이 틀려지는 거죠. FG라고 해서 프론트 쪽에서 그라데이션을 진행을 했다든가 앞쪽에서 전방으로 당겨서 커트를 진행을 할 때 전방에서 뭐 엘리베이션을 진행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앞으로 직각 분배를 해서 자를 수도 있지만서도 좀 더 기하학적인 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살짝 틀어서 직각으로 아닌 그런 변이된 그런 빗질로 해서 커트를 진행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뒤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다 끌어온다라든가 그리고 위로 다 든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직각과 수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새로운 영역으로 커트를 진행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변이 분배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방향 분배 같은 경우는 한 박스, 예를 들어서 두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마네킹이든 두상이든 내가 한 박스에 들어가 있는 거야.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박스에서 전방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 방향으로 앞쪽으로 다 당기고 그리고 위로 다 들고 옆으로 다 당기고 그리고 뒤로 당기고 그래서 그 방향 즉 두상에서 있는 상태에서 뭐 변이 분배도 아니고 뭐 수직 분배도 아니고 자연 분배, 어떻게 보면 자연 분배, 수직 분배, 변이 분배를 다 쓰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즉 모발을 방향에 앞뒤 방향, 뭐 옆층, 좌우 방면으로 해서 커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발을 방향으로 해서 좌우, 앞뒤, 전후로 다 해서 방향으로 빗질을 한다라고 해서 방향 분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각도 나오죠. 자, 각도 같은 경우는 자연시설각과 통상적으로 자연시설각과 일반 시설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시설각은 모발의 중력 방향으로 떨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각도, 즉 각도가 전혀 없는 거야. 즉 그런 각도를 0도가 됐겠죠. 0도가 되고요. 그럼 이 자연시설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커트 기법에 뭐가 있을까요? 원랭스, 그쵸. 원랭스 거의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원랭스는, 즉 시설각은 0도란 얘기인 거야. 그래서 자연시설각 0도고요. 자, 경사각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모발의 기울기 또는 빗면에서 각도, 평면에서 어떻게 기울 건지, 올라갈 건지 그 기울기를 말하는 것들을 경사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대각으로 커트를 했을 때 앞에가 점차적으로 길어지고 평면에 대비했을 때 떨어지는 그런 시술각들을 경사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사각은 자연시설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각도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 시술각 같은 경우는 천체 측에 의한 각도가 있고요. 그리고 두상 곡면에 의한 각도, 즉 두상에 의한 각도가 있어요. 천체 측에 의한 각도 같은 경우는 0도의 기점이 평면의 각도라고도 하는데 평면에, 즉 바닥면에서 기준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상의 곡면들을 보게 되면은 전두부와 후두부 대비했을 때 전두부 같은 경우는 즉 얼굴 쪽은 안면도에는 모발이 없기 때문에 후두부를 많이 커트를 진행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후두부의 영역들을 갖다가 천체축, 즉 지구의 축처럼 그 시술각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천체축에 의한 각도는 평면에 의한 각도 0도부터 그리고 90도 정도로 많이 쓰게 되는데, 즉 4분의 1면, 1/4분면의 1면을 쓴다는 얘기죠. 천체축에 의한 각도는 즉 평면에 의한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뭐 낮은 시술각, 뭐 중간 시술각, 높은 시술각, 아주 높은 시술각으로 통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0도부터 대략 한 45도를 낮은 시술각이라고 하고요. 45도부터 대략 한 89도 사이를 갖다가 중간 시술각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이상의 각도를 높은 시술각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두상 공면에 의한 각도, 두상에 의한 각도가 있는데, 두상은 둥글기 때문에 두피 이 표면들이 0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도가 어디냐에 따라서 90도가 틀려지기 때문에 각 두상의 위치에 따라서 0도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0도에서 90도까지만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연 시술각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커트하는 데 있어서 주로 일반 시술각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 시술각에서 천체축에 의한 각도, 즉 평면에 의한 각도인지 아니면은 두상 공면에 의한 각도인지를 알고 있으면서 커트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손가락의 위치 들어갈 것 같은데요. 손가락의 위치는 평행과 비평행으로 이루어져요. 손가락의 위치에서 따라서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커트의 느낌들이 틀려져요. 커트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슬라이스에서 직각 분배를 해서 커트를 진행을 했을 때, 얘네들이 똑같이 평행으로 해서 커트를 진행하게 되면 이 손가락의 위치가 평행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레이어를 자른다, 그래서 전체 라운드 레이어를 자른다고 했을 때 직각으로 그냥 그 상태에서 자르게 되면은 라운드 레이어가 나와요. 여기 이 상태에서 똑같이 직각 분배로 한 상태에서, 또는 손가락의 위치가 비평행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랬을 때는 화일 레이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손가락의 위치가 평행을 할 건지 비평행을 할 건지에 따라서 커트 디자인이 틀려진다. 또 직각 분배라고 해서 커트를 직각으로 딱 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손가락의 위치만 비평행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분배의 법칙이 직각 분배에서 변이 분배로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손가락의 위치가 커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커트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 분배로 해서 커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평행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파라이트로 온랭스로 잘라지게 되는데, 이 손가락의 위치가 틀려질 때마다 이것도 경사각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자연 분배가 변이 분배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손가락의 위치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커트의 느낌이 틀려진다. 커트 디자인 라인 같은 경우는요, 통상적으로 이동 디자인 라인이 있고요, 고정 디자인 라인이 있어요. 고정 디자인 라인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모발의 베이스가 거의 고정인 거야. 또는 기점별 커트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끌어온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 디자인 라인이 한쪽이 고정되는 거야. 이동 디자인 라인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첫 번째 가이드에 맞춰서 이동한다든가 그렇게 많이 쓰는 거죠. 즉 베이스가 조금씩 틀려서, 그래서 온 베이스를 할 건지 뭐 사이드 베이스를 할 건지 오프 베이스를 할 건지 아니면 오버 다이렉션을 할 건지에 대해서, 그것도 마찬가지 이동 디자인 라인의 설정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트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에 이 고정을 할 건지 이동을 할 건지, 그거에 따라서 디자인 라인이 전반적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커트를 하기 전에 우리가 그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거 오늘 이제 이론은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리고 끝났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형인 원랭스, 그라데이션, 레이어, 뭐 스퀘어, 뭐 이런 형태선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그때 할 때마다 이제 똑같이 계속 물어볼 거예요. 계속 물어볼 건데, 자, 오늘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커트를 할 건데, 이 커트가 뭐 지금 이 커트 순서에 따라 두상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두상 위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그 다음에 구역은 어떻게 나눌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스의 종류는 뭘로 쓸까요? 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계속 외우고 숙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